성적하고 학생 능력 신장. 좀 예민한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일단 1번, 2번 같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 산정하고, 네, 그다음 실제로 이제 뭐 성장 지금까지 약간 좀 뭐 경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학교에 어떤 일어났던 일, 뭐 현실적인 거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점만 있을 수도 없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또 그래도 뭐 공유할 것들은 있으면 좋겠죠. 네. 요거는 저희 학교 MIP 기준으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DP는 네. 뭐 이미 정해진 그 산술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평가는요. 아까 제가 ABCD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요율 먼저 생각하기 전에 ABCD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8개 과목의 이제 MIP 과목이고 이거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당연히 IB에서 이제 평가 기준을 이렇게 정해 준 것이고 만약에 이게 뭐 언어 문학에서 A가 이제 지식 이해 중심이라면 뭐 B는 이렇게 B, C, D는 주로 활동하고 머리 쓰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A 여기에 너무 많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모여서 오직 지식 이해만 가지고 그냥 상대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IB는 ABCD 쉽게 말하면 전인적인 그 학생의 총체적 역량을 좀 홀리스틱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는 스트랜드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지만 조직학이 하나도 이 조직학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학이를 눌러보면 그 가이드북에 또 스트랜드가 또 여러 개가 쫙 나오고 그 중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과서가 있으면 진도 몇 페이지 나가서 그걸 중간고사에 이제 인용을 하면 되지만 이분들은 나는 이번에 이상 기후에 대해서 뭔가 아젠다를 정하고 싶어. 그거를 정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그걸 공유를 하는 데서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리소스들은 뭐 인터넷에 들 수 있는 거고 도서관에 있는 책들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학생이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리버럴하게 탄력적으로 가는 것이 바로 IB 수업입니다. 다만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조직이 된 이 스트랜드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5,600개의 학교들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 선생님들의 평가 전문성이라는 것이 나라 영역을 벗어나서 서로 다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당연히 이제 선생님 성장도 일어날 것이고 아까 두 번째 질문에 이제 학생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표만 보도 뭔가 성장이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6대 역량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자기주도 역량이다. 자기주도 역량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명은 돼 있지만 정확하게 이 자기주도 역량을 어떤 식으로 교사가 설계를 하고 이행하며 학생은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하위 단위의 프로토콜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 성취 기준과 성취 난이도만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렇죠. 우리가 수행평가 같은 거 이제 과정주시 평가할 때 어떤 A라는 선생님이 갑자기 부임을 해 오시는데 그분이 뭐 서울 지역에서 되게 잘 나가시는 수석 선생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루브릭 만들고 했던 것들도 갑자기 입김해서 그 선생님 막 따라가는 것이죠. 그럴 경우가 없습니다. IB를 하게 되면 그냥 공통된 표준의 이 가이드라인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이걸 서로 인정을 하고 이제 방법만 설계를 해서 하는 겁니다. 방학 때 모여가지고 학기를 준비하는데 우리나라는 학기 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모여서 그때서야 논의를 하는데 3, 4월 다 가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 시험 치고 또 중간고사 마치고 나면 또 기말고사 직전에 수행평가 전부 다 모든 과목이 다 몰려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폐해를 빨리 안 멈추면 우리 스스로 저는 살파먹기라 보고요. 이거는 뭐 저희 중앙중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MIP의 기본 성취평가의 기준인데 각 평가 기준은 8개의 성취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0점에서 8점까지 4개의 극간을 나눠 가지고 아예 제로일 때, 그 다음에 제한적 수준, 어느 정도 수준, 우수한 수준, 그래서 4개의 밴드로 나누어서 잘한다, 못한다, 뭐 더 잘한다, 가장 잘한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세부 기술을 이제 그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이 학생이 5점을 받을 것인가, 6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베스트 핏을 설계를 하는 것이죠. 이 베스트 핏을 설계를 하려 그러면은 5점일 때와 6점일 때를 또 분간하는 TSC라고 있습니다. 그 Task Specific Clarification이라고 해서 과제별 세부 명명화 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5점이냐 6점이냐를 다시 또 이 디스크립트를 또 해서
동과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팔러시를 정해놓고 학생들한테 공지가 사전에 되기 때문에 아까 뭐 보면 질문 중에 성적 E 이런 이야기인데 당연히 성적 E도 IB 학교도 우리나라 둘 다 가능한데 우리는 성적 E 다음에는 항상 민원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통의 프로토콜이 나라가 지정해주지 않은 제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산촌농촌 백지 학교와 강남 대치동 대구 수성구 학교의 단위수가 많은 그 학생들이 많은 큰 학교의 그 문맥들이 서로 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IB는 무조건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로 학생의 성장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이 가장 베스트 핏인가라는 것을 굳이 총괄 평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이 지난 그 과거 이력을 통해서 형성 평가를 보면서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총괄 평가를 못 쳤다 그러면은 그 형성 평가에 대한 이력들을 보면서 충분히 예상을 해서 또 점수를 줄 수도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정책들은 그 학교 단위에서 학교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DP로 잠깐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대구의 월드스쿨인 경북대 사범대 부설 고등학교의 자료 리플렛 자료입니다. 당연히 그 과목들이 6개의 그룹되어 있고 코어 아까 있죠. 내부 평가는 당연히 그 학교에서 이제 내신처럼 있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2, 3학기 때 하는 거니까 절대 평가로 가는 것입니다. 상대 평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외부 평가를 이제 7, 80%를 둬서 이런 식의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부 평가는 당연히 영국에 있는 그 채점 센터 IBO에서 이제 진행을 해서 오는 것이고요. 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 나라마다 그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그 뽑는 시즌이나 이런 것 좀 틀리기 때문에 외부 평가를 이제 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입학 사정관인데 허준수 쌤을 제가 뽑는 입학 사정관입니다. 근데 아직 그 5월이나 11월 시험에 대한 그게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학교 내부 평가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지원할 때 이 학생은 대충 요 정도의 성적을 가질 것이다라는 걸 미리 예견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처럼 수능 하루 만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41점 정도 받았네. 나는 근데 그거 보면 이제 컨디셔널이 있고 언컨디셔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부가 있고 조건부 합격이 있고 이제 수용이고 비수용적인 비조건적인 게 있는데 조건적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나쁜 거죠. 너가 43점 정도 받으면 그렇죠. 네. 43점 정도 받으면 나는 너가 참 마음에 드는데 43점 정도 받으면 너 억셉트 해줄게. 근데 이제 unconditional 프로포즈를 받을 때는 어떤 거냐면 이거 수시입니다. 당연히 수시인데 겟하는 거잖아요, 그냥. 네. 이 학생이 38점밖에 안 하는데 그 여러 가지 GPA 점수라든가 또 학생의 그 선생님이 추천서라든가 또 그 활동 내역 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봉사라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학생부 종합 전형인 거죠. 그래 보면은 야, 너 지금 활동 보니까 너 정말 멋있는 친구야. 그래서 난 너를 꼭 뽑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나는 너가 기본 너 38점 나왔지만 35점 이상만 돼도 나는 너 뽑을 거니까 시험 신경 쓰지 말고 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18일에서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학생들이 좀 마음 편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가타부타 떠나서 우리나라처럼 아무리 뭐 이렇게 실력이 뛰어난 학생도 그 하루 수능 하루에 그 컨디션 난조가 있을 때는 그냥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참 무자비한 시험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야, 근데 이게 제가 느낀 게 뭔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더 나은 점도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막 이렇게 차트나 이런 게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다. 이 지금 이 변화를 이해되냐? 약간 또 그게 또 엄청 골치 아플 것 같다는 또 생각도 좀. 사실 여기는 자료는 저도 캡처를 해온 거지만 저기 네. 뭐 대구시 교육청에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그 IB 코너가 따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구 뭐 대구 외고라든가 뭐 대구 국제고등학교라든가 뭐 여기 있는 경대 사범대 부설 고등학교 할 것 없이 다 홈페이지나 IB 그 란이 있습니다. 그 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궁금하시면 오늘 다 못 보여줘도 거기 가셔서 보시고 또 대구권에 계신 분들은 좀 IB를 관심 가지시면 IB 메카가 돼 있으니까 또 지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 6번입니다. 와, IB 준비하다가 수능으로 바꾸면 와우 이게 완전 엄청난 롤러코스터 같은데.
요렇게 가능한가요? 자, 그다음 5번은 기초 기본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어떻게 IB 프로그램 이후 이제 평가 가능한가? 이제 기초가 없는 친구들. 요것도 질문이 좀 그래도 현실적인 것 같고요. 아, 그럼요. 네. 그다음에 6번이 IB 공교육 따르는 학교, 해외 진학, 이제 국내 따로 이제 이렇게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4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요. 중시 내가 내겠다는데 당연히 뭐 시험 치는 거야 자유입니다. 자유. 뭐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망했죠. 1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IB를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수능을 한다. 뭐 이거는 정말 개인의 그냥 뭐 호불호다 보기에는 너무 무리한 그게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실상으로 불가능하죠. IB 과목 자체가 이미 그 배우는 여러 가지 난도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이어 레벨이 있고 스탠다드 레벨이 있고 이미 그 과목은 그 IB에서 정해놨어요. 네. 그냥 이름만 같다고 해서 이게 국어다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국어라도 뭐 랭귀지 리터처가 있고 그냥 랭귀지 그냥 리터처 랭귀지인가 뭐 하여튼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의 문학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문장을 보고 갑자기 언론 기사하고 같이 연결돼가 나오는 그런 거 문학 말고요. 그런 저 과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학제하고 딱 같이 맞비교는 안 됩니다. 그래서 IB를 준비한 학생들은 IB를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그쵸. 처음에 최초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기초 기본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 이 기초 기본 능력을 제가 여기서 한번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취평가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국가 성취도 평가 이런 거 지금 뭐 각 고등학교 얼마 전에 뭐 시스템 에러 나고 했었는데 국가 성취도 평가 이런 말하면 제가 교육부 장관님한테 좀 뭐렇게 하려나? 국가 성취도 평가를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7, 8, 9등급의 학생들을 조사해보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7, 8, 9등급이 나온다는 것은 1, 2, 3등급도 당연히 그 표점에서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로 1, 2, 3등급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의 수준을 하는 건데 그게 어디에 한정이 되어 있냐면 주로 국어, 영어, 수학이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초기본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자꾸 아까 말하는 ABCD에서 A, 지식 이해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수학 공식 얼마나 외우고 잘 적용하는가. 정말 그런 학생들이 정말 우리 뭐 영어생님이지만 뭐 우리 외국에서는 정말 기기라든가 이디엇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잘하는 학생들, 운동도 못하고 뭐 전형적인 요소 없는 학생들. 그래서 IB는 전체 모든 어떤 역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도 당연히 IBDP에 가서 정말 책 열심히 읽고 하는 학생들은 정말 발군의 또 실력을 역량을 또 보여주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 전인적인 요소를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IB 공교육을 따르는 학교는 해외 진학은 당연히 됩니다. 뭐 전 세계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내더라도 되는데 다만 점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영어 잉글리시 A를 선택하는 하이어 레벨을 한 것과 B를 한 것과는 차이가 있듯이 어느 과목을 또 내가 뭐 적성에 맞춰서 했다 그러지만은 어느 과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지원하는 대학이라든가 과나 뭐 이런 데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의대를 진행하는데 뭐 생물이나 화학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물리만 했다 이런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감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다 쓰일 수는 있습니다. 국내 대학은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네. 그리고 요거 하나 아까 우리 흐흐님께서 흐흐님 아까 논술학원 가시겠다고 되게 슬퍼하셨는데 자, 열정이 있으십니다. 자, 3번 아래쪽에 있는데 성적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의 제기를 이제 할 수 있느냐. 근데 요거에 전 덧붙여가지고 많은 부모님들이 또 어떻게 사전에 질문하셨냐면 채점 이거 교사들 못 믿는다. 이 뻔히 논술이라는 것들 주관적인 게 들어갈 테니까 이게 일단 채점이 객관성이 있느냐. 분명히 그 100% 주관적이다라고 지금 많이 생각하셨거든요. 그거랑 그 다음에 요거 성적 이의 제기 하면 이제 좀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이제 비교를 말씀드릴 때 이제 우리나라 과정 중심 평가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경험화가 그만큼 덜 성숙됐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과정 중심 평가의 가장 큰 아킬레스는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그 루브릭이라든가 선생님마다 다르다는 데서 이제 사실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뭐 학부모가 됐든 학생이 됐든 뭐 어차피 이거 다 선생님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 전문성을 조금 부정하는 듯한 그런 민원이 쏟아진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나 IB는 그 정도 만약에 리퓨스를 하려 그러면은요, 정말 IB 한번 제대로 공부하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절대 게임 안 됩니다. 네, 게임 안 됩니다. 네, 그거는 그 여기서 그만큼 그것만 생각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 맞춰서 루브릭을 짰는데 그거 이겨내려 그러면은 안 되죠. 네. 그 법한다고 무조건 또 뭐 이렇게 뭐 검사 판사한테 가서 나 법 아는데 이렇게 이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런 수위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네. 그만큼 경험적 맥락을 쌓은 분하고는 안 되는 거죠. 네. 자, 플러스 이제 요거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셔가지고 이제 성적 2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저 다시 좀 채점해 주세요. 요거 가능한지 좀. 당연히 할 수 있죠. 그 우리도 성적 2 기간이 있듯이 그 당연히 성적 기간이 근데 IB에서는 총괄 평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성적 2를 잘 안 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는 성적 2가 있는 게 뭐냐면은 특히 지필고사 같은 경우에 나 열심히 했는데 턱 나오면은 복답부터 시작해 이게 좀 뭐 답이 중복되는데요. 1인 2 신청이 있잖아요. 근데 수행평가를 정말 제대로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그 사이사이에 행성평가를 뭐 한 번 하고 치는 게 아닙니다. 보통 2번 내지는 3번씩 하는데 프로젝트 양에 따라서 뭐 4번도 될 수 있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학생의 성장 곡선을 계속 피드백하면서 같이 보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 총괄평가를 내가 5점을 받으면 그냥 5점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5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수치 계산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그 수요자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의 성장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꼭 점수를 더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울며 뭐 겨자 먹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대 평가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일단 가능하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촘촘한 장치들이 있다. 그렇죠. 네. 피드백을 당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IB로 이제 두려움, 희망, 뭐 용기 많은 거를 지금 느낄 부모님들한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신입생 어머님들한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뭐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만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도 그렇게 발군의 그건 아니었고요. 다만 우리 IB는 항상 평생 학습자라고 합니다. 라이프롱 러너. 그래서 배움의 끝은 없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집에 뭐 3명, 4명 뭐 식구가 많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한 명은 정말 천부인권을 가진 소중한 객체로서 주체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정말 단순하게 밥 한 끼를 따뜻하게 먹이는 어머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스스로 밥을 지어낼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학생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중학교지만 1000일 동안 365일 곱하기 3에서 이 1000일 동안 오히려 고등학교보다도 훨씬 더 인스파이어를 받을 수 있는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단원의 기관으로서 저는 학생들을 맡겨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잘 키워내고 교육시킬 자신 있고요. 또 이러한 믿음은 꼭 저희 학교를 떠나서 IB를 하든 안 하든 교육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저는 바뀌어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꾸 영어, 수학 이런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커나갈 수 있고 헤엄쳐 나갈 수 있는가를 좀 키워주시고 바다에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말씀을 되게 평온하게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마음이 좀 그냥 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있는데 저희 또 응원도 많이 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되게 훈훈했고요. 그래서 얼른 퇴근하시고 내일 좀 푹 쉬시고 다음에 제가 연락드리면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많이 연락이 있네요. 표선도 나중에 와달라고 하는데 표선도 불러주시면 저도 11월에 이제 강의 있으니까 제대 가거든요. 제주대학교 가서 강의할 때 표선 좀 멀긴 한데 어쨌든 들을 수 있으면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늦은 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만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손을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제가 종료를